여러분과 함께 건강을 나누는 비타톡의 이학사입니다. 지난번 공황장애에 이어서 오늘은 한방에서도 그와 같은 그 불안증이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에 대하여서 부르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방으로 가서 한의원에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정충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충증 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냥 정충증 따로만 오는 것보다 이제 불면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를 같이 수반하면서 올 수도 있고요. 위장 질환을 위험 같은 것이 오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충증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경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좀 주위에서 볼 수 있고 본인도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화벨이 울린다거나 할 때 깜짝 놀래기도 하고 또 문소리가 쾅 닫히면 그냥 누구보다도 더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작은 일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쇼킹한 얘기를 하거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더 놀래기도 하고 가슴이 항상 콩당콩당 이런 상태가 될 때를 우리가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경계증이 계속되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게 이제 정충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충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신경 과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 그 한방의 조문을 보게 되면은 부하게 되려고 좀 돈을 많이 벌려고 돈 이제 급급하시다가 또 그 다음에 가난한 것이 너무 싫어서 거기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데 집중하다가 신경 과민에 걸리게 되는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또 말려들어서 정치 욕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이렇게 놀래게 되죠. 어린 아이들 경기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계증을 그냥 가만 놔두게 되면은 이런 정충증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양방에서는 가게 되면은 그냥 다른 약이 없어요. 물론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잘 챙겨 드셔서 이걸 보해야 되겠지만 평소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고 영양제 같은 것을 충실하게 챙겨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허한 상태에 있죠.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영양적으로 많이 부족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허증인데요. 이제 요즘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에 비해서 영양이 그렇게 많이 이게 부족해지거나 결핍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많은 스트레스. 그래서 옛날에 그 선조왕의 아들 광해군도 이런 정충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억압적인 거, 뭐 왕으로서 항상 뭐 행복할 수는 없죠. 또 왕자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것에서 오는 이제 정충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밖에서 오는 그런 외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요. 이때는 비타민을 좀 더 보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B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다운시켜 주니까 스트레스 리듀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방에서는 따로 병원에 가면은 신경 안정제 외에는 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분이 또 결핍되어 있나 해서 철분제를 처방을 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약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방은 이제 양방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싸움이 났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굉장히 싸움이 났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고 있을 때 뜯어 말리는 것이 양방이라면 한방은 뜯어 말린 후에 양쪽을 이쪽과 또 저쪽을 가서 들어보고 상담해주고
화해시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화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귀처리를 해주는 것이 한방이라고 비교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섬세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잘 처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증이 있고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을 같이 수반해서 올 때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고 정중증을 이제 너무 방관하시게 되면 아 뭐 이럴 수 있지, 이런 시기에 뭐 다 누구나 앓고 있는 거니까 뭐 나도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심장 쪽으로 이게 화가 올라오거나 울혈이 되게 되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거기에 울혈, 물수, 수독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심장이 비대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긴장이 그 평활근이 굉장히 수축됐다 이완됐다가 잘 안 되면서 말초혈관 쪽으로 굉장히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이런 증세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초 쪽으로 신장 쪽으로 이게 허해질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방광염이라든가 소변을 밤에 막 빈뇨 자주 보러 가게 되는 그런 증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정중증을 치료하는 것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쪽으로 올 때, 또 위장 쪽으로 올 때, 그리고 간과 심장에 열이 또 오를 때 이렇게 다 이제 감이 온담탕이라든가 또 감이 귀비탕이라든가 사물탕 여러 가지가 한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는 지인에게 저와 비슷한 연령대인데 한 5년 동안 영양제를 잘 안 챙겨 먹고 하다가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감이 귀비탕과 감이 소요산을 합쳐서 이제 잘 배합해서 보내줬는데 어저께 일주일 정도 그 약을 먹으니까 그동안 못 이루던 잠을 충분히 자게 되고 너무 좋아서 2제 정도를 더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방은 금방 오늘 먹어서 내일 나타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3, 4일 지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서서히 몸이 다시 그 회복을 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체온은 36도 5부에서 37도 5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이 항상 있죠. 그래서 그 항상성을 이 몸은 항상 호메오스테시스,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또 여자들대로 화병이 있을 수 있고 남자는 남자들대로 승부욕과 또 명예욕 이런 것을 가지다 보니까 정충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놀래고 또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해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는 그러한 경계증이 있을 때는 이것이 정충증으로 또 발전되지 않도록 더 그쪽으로 더 이제 가버리면 또 고쳐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심장이 비대해지고 심장이 자꾸 놀라고 이러다 보면 맥이 또 약해지죠. 이러한 증상이 가져올 때는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을 항상 그대로 유지하시고 거기에 한방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과립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숙곤산을 같이 해서 드시게 되면 이 정충증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한방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좀 보호하시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잘 챙겨 드셔서 정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을 이렇게 양방으로 헤매시다가 또 그 약에 수면제나 이런 안정제에다만 너무 몸을 맡기지 마시고 좋은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